저의 소품 중에 요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인이기 때문에 3배 여미를 입은 고인입니다. 또 하나는 풍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품 가운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장례 과정 고인을 체계를 갖춥니다. 염은 어떤 과정으로 할지, 고인 옷은 어떻게 입힐지, 어떤 소재를 통해서 입힐지,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이 체계는 풍수지리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이 체계를 우리 주변국처럼 아무 옷이나 아무 소재나 입혀 체계를 갖추면 세계에서 유일한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연습되고 장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수지리가 요구하는 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어지로 속옷을 입힙니다. 한지로 속옷을 입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배로 겉옷을 입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배로 이불과 요를 전공하여 묵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장하거나 탈장을 합니다. 이 모두는 풍수지리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풍수는 특별나고 유별나서 땅에 흙에 직접 고인 몸체를 매장하여 흙과 함께 지기가 연결되어 가뭉하는 구조입니다. 그 가운데 발복하는 겁니다. 그 흙 속에서 고인 몸체가 안전하게 발복하고 가뭉하려면 고인 몸체를 지켜낼 수 있는 소재여야지만 됩니다. 그게 삼배입니다. 일제의 영향 1도 없는 겁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동남북 아시아가 삼배를 적용하지 않는 장의식이 없고 묘지의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특별하게 고인 옷으로 삼배를 적용했던 건 그 땅속에서의 조건에서 다른 소재, 다른 옷에 비해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지에서 하관하고 묘지 만들어 고인이 누워 계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고인이 없으면 제사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인 몸체가 비로소 우리식으로 체계를 갖춰 풍수가 원하는 조건지에 모셔지면 그 조건지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왕릉이 그처럼 했습니다. 왕릉의 위치, 입지 조건이 그래서 중국과 다릅니다. 우리의 지궁, 우리의 현궁, 그래서 중국과 다른 것입니다. 왕은 정자각, 제상 기준, 높은 위치에 매장되도록 그래서 설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왕릉이 그래서 30m를 넘지 않는 곳이 혈지고 명당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인 몸체가 불태워 소멸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95%가 화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화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고인 몸체가 기준되고 대상되는 가운데 가뭉하며 제사도 지내고 천도도 하고 조상의식도 했던 나라인데 그 대상되고 기준되는 고인 몸체가 불태워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고인 몸체가 불태워져 요구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인 몸체가 땅속으로가 자연장, 평장, 잔디장, 수목장 할 수도 있고 산골 할 수도 있고 바다로가 바다장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봉안당과 일명 납골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모셔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화장했고 일반 국민도 화장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의 몸체를 불태워 요구람에 담겨지면 체계가 갖춰지는 것인가요?
불태워진 몸체가 불태워지지 않은 몸체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방황기가 장사법 개정 이후 약 23, 4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상 몸체에는 제사의 대상 될 수 없고 기준 될 수 없는 잿가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잿가루를 대상으로 묘지 만들고 제사 지낼 필요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국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풍소 논리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풍소는 본시 조상 몸체가 기준이었습니다. 조상 몸체가 없으면 풍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장한 요구를 대상으로 명당이니 발복이니 재산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화장했기 때문에 풍수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식 예법대로 고인 몸체가 화장을 해서 소멸되었던 전쟁통에 어디 가서 돌아가셔서 못 찾아서 소멸되었던 아니면 장마 중에 어디로 떠내려가서 못 찾았던 의식 가운데 고인 몸체를 대신할 수 있었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원 묘지 때 적용했던 청원 의식을 통한 체계 과정입니다. 화장했다면 의미가 없다면 그때처럼 그와 같이 체계를 갖춘다면 풍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묘지들이 오늘 대한민국 땅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인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관순 여사의 묘지 또한 그러합니다. 유관순 여사의 묘지 몸체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청원을 통해 체계를 갖춰 모셔 초원 묘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풍수가 개입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사무실에도 가까운 부여에 백제 의자대왕 초원묘지가 있습니다. 용단비의 초원묘지도 있습니다. 초원단도 있습니다. 중국까지 가서 영토를 뜨고 영수, 영의를 통해 청원하여 체계를 갖춰 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풍수와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식대로 제사와도 연결됩니다. 조상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천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 무조건 화장하고 무조건 자연장하며 무조건 동안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한 요구는 아무 의미도 없고 기준도 없고 대상될 수 없으므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그저 동안당에 모신다면 보관하는 꼴이 되고 땅에 모신다면 거름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바름이라 할 수 있을까요? 화장은 불가피합니다. 화장해야 합니다. 이미 화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주변국은 어떻게 하지? 우리도 우리식대로 화장한 유골일 때 이와 같은 방법, 저와 같은 방법으로 모셔 제사에 대상 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그 시점이 한참 지났음에도 무조건 화장합니다. 내년이 윤달입니다. 너도 나도 화장할 겁니다. 어느 분은 자기 조상님을 200기를 토치레프로 찢어서 화장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화장장 예약이 3개 이상일 경우, 특히 5개 이상일 경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기 이상 20기 이상 제가 들었던 200기 다 어떻게 화장하셨나요? 다 토치램프로 지졌어요. 토치램프로 지져서 화장하나 화장장 가서 화장하나 똑같은 재죠. 똑같은 재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거름 소재일 뿐입니다. 이때는 물건인 겁니다. 고인 몸체가 아니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계신 조상님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현대식 장례로 현대식 묘지로 자연장으로 평장으로 수목장으로 잔디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눠 짐승 잡듯이 토치램프로 지져 그렇게 화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 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왜 그렇게 지져 그 비싼 돈 들여 정비사업을 하며 물건 보관하는 정도의 묘지밖에 못 만듭니까? 토치램프로 자기 돈으로 직접 지질 그 정성으로 조상 몸체를 화장했을 경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 노력은 왜 그곳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조상님의 화장 유골일 경우 체계를 갖춰드리는 그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럴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일에 나서야지 됩니다. 특히 내년 연달에 무자비하게 토치램프로 지져져 여기저기 자연장 하거나 봉헌당으로 갈 겁니다. 의미 없음이 지속될 겁니다. 여기서 베트남 사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은 우리처럼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합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거짓 화장을 합니다. 우리가 매장하다 화장으로 옮겨가듯 중국도 그렇게 옮겨가고 대만도 옮겨가고 베트남도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주변국이 세계가 공통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묻고 뿌리지만 베트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체계를 갖춥니다. 그 체계를 갖추는 용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청원해서 혼을 청해서 화장 유구를 대상으로 염습을 합니다. 우리가 영토 영수를 떠서 채백목과 함께 초원 위를 만들고 초원 묘지를 조성하여 모셔 제사의 대상 되게 했던 것과 유사한 의식을 통해 조상님 몸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 절차가 끝나면 묘지로 가든 봉헌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묘지되고 제사가 성립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와 같이 합니다. 일본은 화장합니다. 이때 화장했을 때 물건이죠. 이 물건을 그저 의미 없는 곳에 매장하거나 의미 없는 곳에 보관한다면 그 물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곳 가든 저곳 가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다 물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선택한 묘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체계 가운데 화장 유골이 그 체계로 합체되면 묘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리탑되고 승탑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일본이 선택한 묘지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백성이나 총리나 모두가 이런 시스템 가운데 묘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묘지로 연결시키지 못한 가운데 자연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묘지로 연결시켜 자연장 묘지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관장, 여기서 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관장도 묘지되고 탈장도 묘지되었던 것처럼 자연장도 묘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 의미 없음 때문에
묘지까지 연결시키지 못함으로 제사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식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2025년이 윤달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조상님 관련 정비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의미 있는 의식 가운데 정비사업을 해야 제사와 연결된다는 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